전두엽이 회복되면 행동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보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표현이 있는데요. 결국 잃게 될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도박하는 그 순간에는 생각이 안 난다. 또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걸 아는데 막상 행동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알지만, 다짐하지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가 망가져서 그런 걸까요? 이전에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도박 중독에 빠지면 뇌의 기능에 여러 손상이 옵니다. 뇌의 여러 부위 중에서 특히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는데요. 도박을 하게 되면 잃게 될 걸 알지만, 더 이상 안 해야 하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도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전두엽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으로 인해 손상된 전두엽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방법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두엽의 역할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두엽은 우리 두뇌에서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마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런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로는 욕구나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무엇인가 비교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이 비교하고 분석한 것들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판단을 내리거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거든요. 뇌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도박을 할 때 이 뇌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일단 돈을 딸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생겼던 긴장이 완화되는 느낌, 이런 것과 같은 즉각적인 보상의 욕구와 충동이 매우 강하게 일어납니다. 또 불확실성 속에서 크게 딸 것 같은 흥분과 자극이 강하게 올라오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신호와 자극이 전두엽에 미처 도달하기 전에 뇌의 본능과 연관된 시스템을 먼저 거치게 되거든요. 이 전두엽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 시스템에서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자극에 급격하게 반응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전두엽이 사라지거나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발언권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중독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전두엽의 발언권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엽이 잃었던 권위를 회복하고 발언권을 획득해서 이러한 자극이 있을 때 개입해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통제력을 잃은, 발언권을 잃은 전두엽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우선 도움이 안 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득은 전두엽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도박으로 인한 피해나 폐해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또 도박해도 돈을 딸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후회와 다짐을 아무리 반복해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전두엽이 주로 이성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뇌의 기관이다 보니까 이성적인 설명이나 설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두엽은요, 말로 바뀌지가 않아요. 말로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전두엽을 근육이라고 생각하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두엽은 말과 설득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험, 몸의 리듬, 환경과 구조를 통해서 다시 작동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즉, 전두엽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하고 설득하기보다는 전두엽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두엽이 우리의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이 전두엽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전두엽의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두엽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생활 습관은요, 충분한 수면입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충분하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하다가 뒤늦게 잠이 들고요, 낮에 멍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거나 자도 깊게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해요.
도박 문제와 도박빚 때문에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요, 이 전두엽이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수면이 중요할까요?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은 뇌가 기억과 감정을 정리정돈하고요, 충동과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다음날 사용할 판단력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요, 다음날 충동 조절을 잘 못하게 되고 자극에 더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도박을 하시고 또 밤에 큰 손실을 경험하세요. 이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두엽이 가장 취약하고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시간대가 바로 밤이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먼저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세요. 일단 취침 시간을 정하셔서 될 수 있으면 꼭 정해진 그 시간에 주무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요, 잠을 이기면서까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밤이 오기 전에 하루 일을 꼭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면 전두엽이 생각하고 조율할 힘과 여유가 생깁니다. 전두엽 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습관 두 번째는요, 환경을 재설정하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자극들을 줄이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실시간 반응을 해야 하는 그런 자극들이 너무 많습니다. SNS와 여러 가지 앱, 쇼폼 영상이나 온라인 게임, 도박, 스포츠 관련된 알림이나 소식, 주식이나 코인의 실시간 차트 등등, 이런 종류의 자극들은 전두엽이 끼어들 틈을 주질 않습니다. 전두엽이 개입하려면요, 약간의 시간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자극들은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바로 우리의 본능적인 클릭을 유도를 하거든요. 이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할 회의를 개최하고 전두엽을 초대해야 되는데 회의도 열리지 않고 전두엽은 초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미 결정이 되고 행동은 진행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내 일상의 환경을 재구성하고 내 행동 패턴을 조율할 수 있는 설계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두엽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환경을 세팅하는 데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 앱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사용하기 전에 환경 설정을 미리 하잖아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어느 폴더에 저장할 것인지 미리 지정해 두고요. 인증되지 않은 사이트에 들어갈 때 바로 차단을 할 것인지, 사이트 입장 전에 질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그런 환경 설정을 미리 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느리더라도 어떤 행동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종류의 세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이 전두엽이 이 회의에 참여해서 발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박과 관련된 앱이나 사이트를 기술적으로 차단하시고요. 금융결제 시스템도 즉각적으로 거래를 못하도록 조금 불편하게 세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에는 앱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전두엽에게 시간을 벌어 주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두엽은 유혹과 충동에 싸워서 이기는 그런 종류의 기관이 아니라 시간이 주어질 때야 비로소 작동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두엽의 기능을 회복하는 세 번째 생활 습관은 작고 느린 보상입니다. 전두엽은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쓸 수 있게 만들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전두엽은 근육과 같아서요, 사용하고 단련하면 더욱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두엽의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작고 느린 보상입니다. 도박과는 정반대죠. 도박은 매우 빠른 결과, 큰 보상, 강한 자극을 주는 패턴이거든요. 하지만 전두엽은 정반대입니다. 조금 지루하고 바로 티가 나진 않지만 대신 오랜 시간 누적되는 선택에 의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중요한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가계부를 쓰면서 쓴 것들을 정리하고 하루 계획 3가지를 기록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지나간 하루를 평가해보고 성찰해보고 그리고 스케줄러에 약속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전두엽의 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전두엽이 삶의 여러 행동에 개입해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화끈하고 폭발적인 쾌감은 아니지만 나 자신의 삶을 직접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안정감과 만족감이 삶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전두엽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3가지 생활 습관들을 살펴봤는데요. 전두엽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도박에 대한 충동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충동과 행동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충동이 올라오면 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잖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뭔가 생각할 겨를, 분석하고 판단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또 도박 충동이나 욕구가 올라왔을 때 이게 또 올라왔네 하면서 이인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중독이 심각할 때는요, 자신이 충동과 욕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그냥 무의식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두엽이 회복되면요, 수중에 여윳돈이 있을 때 충동이 되고 자극이 된다는 것들을 자기가 의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후회보다는 예측이 작동합니다. 과거에는 일단 행동부터 하고 결과를 수습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전두엽이 회복되면 행동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보다 예측이 더 잘 작동하는 거죠.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변화지만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잘 회복하시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두엽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전두엽이 회복되어야 조절력과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전두엽은 설득하고 강요하고 다그치고 가르친다고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전두엽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어 가듯 단련하고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전두엽의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식과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자신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해보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도박 중독에서의 회복은 강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다시 사용해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요,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좀 챙겨주시고요. 자극을 좀 더 줄이시고 느린 선택 하나를 반복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두엽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였습니다.